여전사 3인방으로 칭했던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분들을 이제 어디 수도권 지역에 전략 공천할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붙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강동갑, 중성동갑, 또 복당한 이현주 의원은 용산 송파 배치설, 뭐 계속 여론조사도 돌리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규백 위원장이 임전무태로 자세로 임할 거다. 그래서 새 여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신라시대 화랑도 세석 5개까지 꺼내 들었어요. 광래경 부위원장. 이분들이 좀 먹힐까요? 여전사라고 부르셨는데요. 우리 추미애 장관에 대해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께서는 뭐 보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극렬하게 대치되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이게 논의 중에 말씀 나오시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누가 나오든 간에 총선은요, 이기는 공천을 해서 네. 당선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선이 돼서 돌아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냥 기본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김성원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무리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걸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국민의힘의 공천의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은 재평가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등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반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부분의 여론조사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다 짜져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현역 의원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실제로 지역구 의원이 8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선을 치르고 단수로 후보가 한 명 들어온 데는 단수 공천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들어올지는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님 세 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하자면, 너무나 뭐 돌직구고 세고 거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공천 전력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고 뭐 검사 뭐 이런 데에서 계속 지겨워 지루워 힘들어 이러하시는데, 이 세 분의 출연도 결국은 같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시각에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도 그렇고 어디에 공천할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예. 저는 하은기 전 상근 부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이니까. 임종석은요. 아니 임전 무태면 임종석부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아까 뭐 김성원 의원 이야기하고 그렇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수 공천 확정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저기 좀 더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도 당에서 공천과 관련돼서 반발의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 단식하고 있죠. 박용진 비명 지르고 있죠. 김영주 탈당 선언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에 있든 간에 다독거려져야 돼요.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자꾸 이렇게 떠내미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은기 전 부대변인에게 묻고 싶어요. 임종석 전 실장을 말 그대로 일각의 보도처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지, 당내에 진입하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당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한 거죠. 네, 여전사 3명과 아울러서 임종석까지 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양 당이 자꾸 자기 당 방어할 때 걸핏하면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이 게이트키핑을 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 공천 안 하고 멀쩡한 사람 공천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원, 이만희 같은 사람을 게이트키핑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시스템은 고장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임종석 실장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거기 가서 저러고 있는데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 쓸데없는 말이란 뭐냐면은, 윤석열 뭐 정부의 탄생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라. 탄생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은 선거진 이재명 대표죠. 그렇게 따지면 그냥 건조하게 공천 관리가 들어갔으면 될 건데, 괜히 쑤셔가지고 드쑤셔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여전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거의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예. 추미애, 나경원 이분들이 붙는 지역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 그 총선 지역이 될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뭐 국회법 위반하고 선진화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심지어 아직도 1심이 안 나와서 그렇지 유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빠루 들고 다니면서 뭐 무슨 문재인 독재 청산 뭐 이러면서 세게 얘기했던 사람인 것이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추모니 뭐 이런 표현 보수에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추미애 장관이 키워줬다라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비호감 두 분 붙는 건데 얼마나 역대급 진영 비호감 대결이 됩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양당에서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참 이 전략은 역시 민주당이구나 이 생각을 내가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사실은 이질적인 새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포장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는구나 네.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요즘에 뭐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뭐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나름 좀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따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공천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조만간 이것도 해법을 찾아갈 거라고 좀 보고 제가 보기에는 약속 대련이 이쪽에서도 이미 시작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친명 공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니까 그 마무리하고 굉장히 자기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했을 때 사퇴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진들이 최근에 이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퇴론 주장도 하고 뭐 이렇게 비명계 좀 옹호하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효과를 결과적으로는 만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진들이 다독거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봉합의 길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